이 얘기를 해보죠.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서 이제 김기현, 안철수의 구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실제로 이제 이게 관심이고 좀 좁아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히려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불출마의 효과가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유승민 의원도 전 의원도 어쨌든 일정한 지지율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비윤 정서에 가깝다, 반윤 정서에 가깝다라고 보면 지금 여기까지 막 빌드업을 해온 과정, 당원 100%로 바꾸고 나경원을 떨구고 뭐 이랬던 과정들에서 결선 투표를 만들고 했는데 이게 결국엔 김기현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에게 유리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바보짓들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이 결정적인데 나경원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 정서가 지금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언제입니까? 이거 자꾸 하다 안 하다 해갖고 지지난주입니까? 친박 유튜브 얘기를 했잖아요. 이상한 그런 보수 매체에다가 그런 글들을 막 사람들이 써요. 보수 매체라고 하면은 뭐 보수 매체 뭐 이름 있잖아요. 거기에 고정 칼럼 쓰시는 보수 논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얘기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범죄자라고 그러고 문재인 얘기 나오면 그냥 다 그냥 뭐 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 쓰는 분들 네. 나경원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대통령 탄핵까지 간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비박, 탈박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그리고 조선일보에 또 기라성 같은 이 김영 칼럼 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주필, 무슨 고문 뭐 이런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층, 이 보수 기층의 정서입니다. 그게 있는데 안철수가 이렇게 나와서 안철수는 반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핑계가 되는 거예요. 야, 이번 기회에 한번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 요 정서가 있고 특히 TK 요 보수층에서는 김기현 의원, 뭐 장제원, 뭐 다 PK 사람 이런 거하고 막 짬뽕 대갖고 있는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안철수와의 1대1 구도에서 안철수가 우위로 요런 구도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근데 실제 또 당원에 투표하는 요 구도로 들어가면 또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여론조사에서 전제하는 이 어떤 이 구성 이거는 전체 여론조사 응답층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라고 한 사람들을 떼가지고 하는 건데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은 전체 여론조사의 인적 구성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인적 구성하고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가중값이나 이런 게. 근데 실제로 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구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격차가 있고 훨씬 더 열성 당원들, 열정적 지지자들이 있다. 뭐 좀 더 이제 지역 편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지금 안철수 의원을 지지합니다라고 여론조사에 잡히는 사람들이 실제 투표를 하게 되는 거냐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투표할 유인이 강한 거는 조직표고 김기현 지지층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김기현이 되긴 될 것 같다지만 결선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은 결선에 1차에서 못 끝낸다? 그러면은 그게 누가 승자가 되든 간에 결국 이 모든 과정, 전당대회 일련의 과정은 바보짓이었다라는 평가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김민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구도에서 안철수 의원이 유리해졌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여전히 김기현 의원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당원층하고 구성이 같지 않거든요. 그걸 감안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유승민 지지로 봤을 때 유승민 지지하는 일반 국민의힘 지지층은 안철수에게 갈 개연성이 큽니다. 둘이 봤을 때 멀리서 보면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정치인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당원들로 봤을 때는 또 다를 수 있다. 유승민을 지지하는 당원 입장에서는 간철수 이런 거 그대로 남아있고 제가 그래서 하나의 참고로 펜코에 들어가 봤어요. 펜코를 보고 일반 대중을 알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의 젊은 당원들을 알 수는 있으니까 어림없어 보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만약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심하게 이준석 전 대표를 또 괴롭힌다거나 김기현 의원이 너무 심하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난 척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에라이 그냥 안철수 찍겠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유승민 지지층이 안철수 쪽으로 편입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결정적으로 나경원이 있을 때는 김기현 대 나경원이 돼서 이제 나경원이 뭔가 나경원 쪽에 손을 들어주면 대통령한테 맞서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경원을 오히려 안철수 입장에서는 완충지대로 삼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경원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김기현 대 안철수가 그냥 정면으로 대결하는 양상이 되고 그러면 당원들 입장에서도 왠지 안철수를 찍으면 대통령한테 트는 것 같은 느낌. 예전에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 나경원이라 그러면 이거 나경원 찍기는 그런데 김기현 또 너무하네.
근데 결선 투표 안철수 올라온다고? 그럼 안철수 찍을게. 이렇게 갔던 당원들이라 할지라도 김기현 대 안철수로 가게 되면 부담을 느낀다. 그 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안철수 의원이 불리하다고 봅니다. 두 분 다 어쨌든 김기현 의원이 우세하다라고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난 황교안. 왜냐면 마켓단의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어쨌든 김기현 의원이 우세하다라고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난 황교안. 왜냐면 10년 하면 한 번은 이겨요. 어떻게 10년 내내 집니까? 그러면 네. 이 김수인 평론가 얘기한 것에 네. 저 얘기가 맞다라고 전제하면서 네. 그러나 뒤집어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당원 입장에서는 망설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구도에서 안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비윤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버린 안을 찍어야 되나? 근데 여기서 핑계가 될 수 있는 게 후보 단일화 해줬잖아. 뭐 이거 있잖아요. 후보 단일화 그게 효과가 있어도 없었든 간에 후보 단일화 해줬잖아. 인수위원장도 했잖아. 그리고 대통령이 나경원이 이렇게 짓밟았는데 안철수는 뒀잖아. 이런 핑계로 할 수는 있다. 그러면 몰라요. 그거 왜냐면 내가 안철수한테 줄을 섰는데 그때부터 짓밟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겁나. 김기현, 안철수? 아니 황교안. 이 모든 구도를 깨고 예성처럼 하나가 된 우리 유튜브 표심을 얻어가지고 극적으로 결선에 진출해가지고 황교안이 된다. 안철수 징크스는 굳이 따지면 이건 있어요. 저는 1등 아니면 3등만 했습니다. 2등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 징크스가 이번에 깨질까? 1등이냐 3등이냐? 근데 저는 그래도 깨진다. 이번에 깨진다. 2등 한다. 2등 한다? 네. 저는 본인의 역량과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10년이면 한 번 이길 때도 됐다. 나는 10년 주기설. 예. 전 많이 이겼는데요. 예. 그럼 황교안의 시대는 언제 옵니까? 박수환 씨도 이미 왔잖아요. 한 번 왔었잖아요. 삭발할 때 뭐였어? 삭발할 때.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오는 거죠. 나는 황교안이라는 이름을 여기 와서 김민하 평론가한테만 들어요. 황교안 뭐 이거 색소폰도 불고 멋있잖아요. 일주일 주기로 여기서만 들어요. 황교안이라는 이름. 까만 옷에 까만 셔츠 입고. 예? 누구 닮았다라는. 쌍복입니까? 아니 약간 약간 나치적인 어떤 그 패션 감각이 있는 분인데. 나경원 의원의 뭐 본인은 역할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구애를 하고 있는데 여러 후보들이 그러니까 나경원의 표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나경원 의원 불출마 이후에 여론조사나 지지율이 꿈틀거리는 거 보면서 어쨌든 요 그룹 안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어떤 그 지지세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 좀 된 상황이고 나경원 의원의 역할 어떻게 전 의원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김기현 지금은 지지한다. 그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계속 밀립니다. 밀면 밀리고 밀면 밀리기 때문에 이분이 결선 투표 돌입 이후에 김기현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약점이에요. 그 두들기면은 찌그러지고 걷어차면은 걷어차서 날아간다는 게 항상 문제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걸 아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들이 수양보들이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 사퇴하고 나서도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만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제가 나도 오랜만에 몸 좀 풀어야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무슨 뭐 아주 옛날에요. 돌발 영상 이런 것이 아직 그때도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지금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때도 있었어요. 보니 그때 이제 어떤 그 현장에 국회 생생한 현장의 모습 이런 거를 보는데 홍준표 의원이에요. 그때는 나경원 의원이 그때 젊었죠. 지금보다 훨씬 반말합니다. 그냥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민의힘의 중진 이상급의 이 국회의원들이 아주 우습게 알아요. 나경원 의원을. 그런데 그렇게 보여왔고 거기에 적응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도 김기현 지지를 어느 순간에 한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태가 나는 시점에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공천 한번 받고 공천도 못 받을 걸. 근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거 하나로 끝나는 정치인의 인생인 것이고 혹시 만약에 여기서 그래도 뭐 한번 뭘 도모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 하지 말고 난 빈정이 상했다라는 모드로 마지막까지 갈 생각을 해야지. 뭐 근데 뭐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하나 더 예언. 나경원 전 의원 다음 총선 때 공천관리 부위원장이 된다. 예언합니다. 부위원장이다. 이번에도 부위원장입니다. 공천은 못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천 받으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디 갔냐? 막 섞어 가지고 부위원장을 시켜놨는데 또 사퇴를 하고 공천을 받겠다고?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도 어쨌든 지금 이제 대표 구도가 정리가 되면서 최고위원 그룹들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친윤 그룹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반윤을 일으키는 뭐 허은하 의원이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수 유튜버들도 여론에 관심을 받고 있고 한데 이 최고위원 선거도 어쨌든 윤심 아래로 딱 이렇게 줄 쓸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유튜버가 누구죠? 신혜식하고 가세현 김세희? 김세희. 예. 저는 유튜버 다 떨어지고 비윤 다 떨어진다. 아, 네, 친윤만 남는다. 그것만 골라냅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면은 이준석 사태 때 그 당원 단계를 바꿔가지고 최고위원들이 몇 명 이상이 이렇게 일치 단결하면은 지도부를 무너뜨릴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자기들끼리 믿습니까? 자기들끼리 못 믿어요. 그냥 100%다 친윤 후보 친윤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만족 못합니다. 네,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럴 그럼 가능성은 유튜버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니 유튜버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뭐 비슷한 색깔로 보일 수 있어도 결정적 국면 때 못 따라갑니까? 돈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 당원들을 그냥 두면은 그 유튜버 애청자도 있기 때문에 또 1인 2표인가 그렇잖아요. 최고위원이. 한 표는 저쪽에 줘야지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당경선이고 조직발이 있기 때문에 다 잡기 들어갈 거예요. 야, 이런- 걔 찍으면 안 돼. 라고.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늘부터 안철수 의원이 막 이기는 여론조사가 자꾸 나오면 또 이제 말하자면 나경원화, 유승민화 시켜요 안철수를.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다 뭉치자. 그래서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이준석 이렇게가 다 뭉쳐서 신당. 아니 일단 여기서 싸워보자라고 할 가능성. 누가요? 누가?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이준석. 보통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니. 정치권에 수십 년 동안 그 비슷한 시나리오들이 있거든요. 여기 다 뭉친다. 네. 비 무슨 연대. 네. 절대 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누가 해요 그걸? 안철수 입장에서는 다 표 떨어지는 얘기예요. 나경원하고 손을 잡고 나경원하고 순간 끝이요. 네, 손을 잡고 무슨 특히 유승민, 이준석 갖고 손을 잡는다? 그거는 난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당대회는.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연대설 빠르게 끊어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네, 그렇게는 안 되고 뭐 그럴 서로 대장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들. 다만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김기현, 안철수 1대1 구도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격렬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할 말 못할 말 다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게 전방위적으로 뭐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 어떤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들을 다 한 뭐 자리에 몰아넣는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론이랄지 뭐 이런 걸로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친윤계에서 안철수 죽이기를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가 이제 국민의힘 쪽을 취재를 해보면 나오더라고요. 맞잖아요. 그렇게까지 아니 하면은. 그 이유는 안철수는 안 죽여도 된다. 왜냐하면 멋대로 못 할 거다. 우리 쪽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안철수를 밀지는 않지만 내버려둬도 괜찮다. 어떻게 보면 그건 그럴 만한 게 나경원 쪽이 오히려 대표가 됐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가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의 터줏대감인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뭐 저 사람이 국민의힘 출신이 아니니까 혹시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별 힘이 없을 수 뿌리가 있거든요. 깊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대표가 돼도 충분히 그 밑에 사무총장, 최고위원 전부 친윤들일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 크게 위협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저는- 취재 도중에 들었습니다. 저는 여론조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자꾸 이제 이를 이렇게까지 봤는데도 자꾸 이제 안철수가 이긴다고 나오면 나경원화 시킬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들은 이건 한참 전에 들은 얘기예요. 아직 김기현 낙점설이 되기 전에 별로 이렇게 좀 부각되지 않을 때 이른바 친윤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길에 있고 이러거든요.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하도 방송이 많으니까 길 가다가도 친윤을 만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방황하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방황하다가 방황할 때 상담을 친윤이랑 합니까? 아니죠. 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거죠.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지? 이렇게 듣는데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그냥 이번에는 모양 좋게 가자. 이준석 이렇게 무너뜨렸으면은 그냥 안철수 정도한테 적당하게 넘기고 가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국 그 시나리오는 안 되긴 했지만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맥락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안철수까지 완전히 망가뜨리진 않는다. 그런데 또 선거의 논리라는 게 그렇죠. 예,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논리로 치면 나경원은 왜 이렇게 망가뜨립니까? 그거는 그 나경원 네. 예 그러니까는 바보짓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안철수보다 나경원이 더 위협적이라고 위협적이었다, 판단할 맞다. 수는 있다고 네. 봅니다.
마켓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타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울분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갈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